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 충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매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유를 믿지 못하실 겁니다. 러시아는 연료 위기에 처한 쿠바의 석유와 석유 제품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군함과의 잠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렘린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의 연료나 석유를 공급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상황이 정말로 참혹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마지막까지 쿠바로 운항하던 러시아 항공사들조차도 연료가 없어 모든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바나 당국은 비행기에 주유할 연료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첫 공식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겁먹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두 독재자를 평화위원회에 너무 늦게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미국이 쿠바에 간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료 위기에 처한 쿠바의 석유와 석유 제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아바나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교관들은 이번 공급이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의 연료를 공급하려는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무역이 이미 최소 수준이라 러시아의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쿠바 공화국은 이미 한 달째 해외에서 석유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 비축분도 사실상 바닥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월 말에 KPLR 기관에서는 쿠바가 연료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에 불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석유 수입은 1월 9일 멕시코에서 들어왔으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으로 멕시코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쿠바의 두 번째 주요 석유 공급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월 3일 미국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로 석유 선적을 중단했습니다. 쿠바로의 마지막 대규모 러시아산 석유 공급은 지난해 2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70만 배럴이 보내졌고 이 70만 배럴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승인한 6천만 달러 규모의 국가 신용대출 형태로 제공됐습니다. 만약 크렘린이 지금 같은 양의 석유를 공급한다면 엄격한 긴축체제가 없을 경우 이 양은 20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에 쿠바가 평균적으로 하루 3만 7천 배럴을 수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쿠바의 석유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에게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쿠바에 대한 어떤 지원도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던 마리네라 호 사건처럼 러시아 유조선을 억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이미 서방구에서 운항하며 워싱턴에서 제정된 명령과 법률을 위반하는 유조선을 압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가 유조선을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 호위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크렘린은 봉쇄를 뚫고 싶어하고 쿠바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석유를 실은 유조선을 곧바로 아바나로 보낼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게 하자고 하면서 그걸 위장해서 이건 인도적 지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조선을 납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공급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그가 이 유조선을 그냥 통과시킨다면 미국인들이 아마도 그 유조선을 멈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통제할 수 없는 도발의 위험이 생깁니다. 상기시켜 드리자면 2월 초에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쿠바 외무장관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스크바가 아바나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쿠바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봉쇄 때문에 외부 시장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쿠바 관련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재앙의 전체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취한 조치, 특히 섬으로의 석유 공급을 차단한 것이 국가의 경제 및 인도주의적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트럼프의 쿠바에 대한 조치를 질식시키는 방식이라고 표현했고 섬의 연료 상황을 매우 위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가스를 차단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때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건 위반이었나요? 아니면 질식시키는 조치였나요? 그러니까 더럽게 입을 열기 전에 러시아인들은 자기 역사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는 모스크바가 그의 표현에 따르면 가능한 한 항구에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미 쿠바의 90% 부채, 즉 320억 달러를 탕감해줬다는 점을 러시아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쿠바를 도우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세금을 올리는 것일까요? 하지만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의 규모를 평가하려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사와 노드윈드 항공이 연료 부족으로 인해 쿠바행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섬에서 연료가 부족해 비행기 급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식 발표입니다. 이 두 러시아 항공사는 에로플로트 소속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항공사들은 러시아인을 쿠바에서 송환하기 위해 하바나에서 모스크바로 6편의 추가 항공편을, 모스크바에서 하바나로 1편의 항공편을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을 쿠바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항공편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 10일부터 쿠바의 국제공항에서는 더 이상 외국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쿠바 당국은 연료 위기의 책임을 당연히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월 2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쿠바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곳에 석유를 공급하려는 국가들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노년 독재자 루카셴코와 푸틴이 이를 그냥 넘길 것입니다. 쿠바의 첫 번째 회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설립한 평화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2월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루카셴코와 푸틴은 당연히 서방으로 어디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정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방문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편 루카셴코의 대변인 나탈리아 에이스만은 평화이사회 지도자들의 첫 회의 초대장이 매우 늦게 도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루카셴코 대통령의 업무 일정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너무 바빠서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에 오라는 제안을 너무 늦게 한 거죠. 벨라루스 독재자는 미국 대통령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만은 용기를 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루카셴코에 대한 제재 때문에 물류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대신 조직의 첫 회의에는 벨라루스 외무장관 막심 리젠코프가 벨라루스를 대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가자 지구에서 군사작전이 끝난 후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주도로 평화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조직의 정관에는 더 광범위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직은 분쟁 지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위원회를 유엔의 잠재적 대체기구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향후 합의 이행을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참여하는 첫 3년은 무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한 나라가 10억 달러를 기부한다면 그 이후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1월 말에 모스크바가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10억 달러를 평화위원회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월에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조직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과 동방의 많은 나라들이 인용하자면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푸틴, 페스코프, 그리고 그 일행들은 그들의 대머리 보스를 서방에서 단순히 경멸한다는 사실과 푸틴이 어디론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을 겁내고 있다는 것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루카셴코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어쩔 수 없이 워싱턴 정상회담을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우습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궁금합니다. 크렘린과 민스크에서는 러시아인들과 벨라루스인들을 이런 말을 할 때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궁금한 게 러시아인들과 벨라루스인들이 정말 이런 헛소리를 믿는지, 진짜로 루카셴코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주최하는 평화 정상회담까지 거절했다고 믿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쿠바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봅시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 여러분께 딱 맞는 것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